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대략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낯이 익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인사 들으셨던 분들이 경조도 똑같이 듣는 경향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암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경영조직 영순환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처음부터 우리가 진도 나가기보다는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같이 강의 계획서랑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에 20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지금까지 12년 정도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똑같이 인사노무관리 시간에 설명드린 자기소개를 하면은 좀 지겨우실 테니까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석사 논문으로 썼었던 게 뭐냐면, 조직 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이 구성원의 반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EVLM 모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성원이 정규직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일 수도 있고 무기계약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용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인사관리에도 나오고 경영조직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서 같이 우리가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 소개는 강의 계획서에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노무사 2차는 논술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답안지에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무사 학원이 대부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기 때는 기본 개념, 1기 때는 심화 내용, 그리고 2기 때는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3순환 때는 풀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인노무사 학원이 사실 토익 학원처럼 언제 어디서나 가도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연기이고 평일반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그 분들에게 적합하냐면, 우선은 초시이긴 한데 약간의 이해도가 있는 경우, 이해도는 물론 이제 주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번 오늘 들어봤는데 또는 책을 봤는데 크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이해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상 경영학 전공이거나 조직 생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잘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생이나 헌동차생인 경우도 있어요.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생이라고 해서 또는 헌동차생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다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서 이건 내가 안다고 생각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수험에 이제 좀 늦게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유해생이 아니고 정말 헌동차생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1, 2년씩 좀 뺐어야 된다. 그러니까 진성 수험생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공부를 했다 말았다 그래서 공부 구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연기 때, 특히 12월에 정말 시간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을 판단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인사노무관리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혼자 이 공부를 하면은 사실 이제 텐션이 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 하는지도 모르고, 원래 목표는 벌써 끝냈어야 되는데, 인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을 들으시면 실강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무튼 제가 미친 사람처럼 끌고 나가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진도가 팍팍 나가는데, 특히 인강, 온라인 천사반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칭을 한다. 이러다가 어떻게 되죠? 연예 기사로 빠지고 스포츠 기사로 빠지고 이러면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12월 말에 저 다 못 들었어요. 어떡하죠? 이 메일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꼭 조심하시면서
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 잘 이해를 하겠다고 끊지 마시고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 시스템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로 좀 들으시면서 같이 헤엄치면서 빨리 이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셔야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강의 계획서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회 동안 쭉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예습을 사실 해오실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웠다가 약간 쉬어가는 코너, 그리고 약간 외웠다가 또 쉬어가는 코너,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핑퐁 있듯이 있는데, 쉬어가는 코너가 많지 않아요. 경전은 쉴 수는 있는데, 그 쉬는 텀이 짧다. 인사보단 짧아요. 그래서 조금 외웠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외웠다가 이런 게 이제 많으니까 예습은 현실적으로 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하겠구나라고 해서 분철하시는 분들은 1편이랑 2편 요렇게 이제 분철하시고 그다음에 뭐 3편, 그다음에 4편 요렇게 이제 3등분 하시면 되거든요. 1, 2편, 그다음에 3편, 4편.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그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마무시한 속도로 진도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거의 한 60페이지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페이지를 다 외우진 못해요. 하지만 지금 연기 때는 개념 위주로 보는 거잖아요. 개념이랑 기본적인 어떤 실험이나 이론 모델 위주로 보기 때문에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습 시간이 4시간이 지금 소요되는데 정상인가요? 라고 묻는 분들 많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4시간 동안 공부하는 나 이게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4시간은 적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한 5, 6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복습을 좀 꼼꼼하게 허용되는 시간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시는 겁니다. 다만 저한테 이제 사연이 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는데 사연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사연은 나도 있다. 나도 있고 여러분 다 있으니까 사연이 있어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나는 직장 다닌다. 나는 이제 몸이 아팠다. 나는 이제 3시간만 앉아 있어도 디스크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거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꼭 해오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략 노트 8판 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물책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는 전자책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굉장히 이제 전자책의 편의성을 더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잘 다루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전환해가지고 잘 다루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호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수업은 매일 14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시에 시작을 하고 첫 회차인 오늘을 제외하고는 이제 쪽지 시험을 보긴 봅니다. 다만 중간고사나 이제 기말고사가 있는 주에는 쪽지 시험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언제 보느냐? 7회 때 그리고 14회 때 볼 예정입니다. 7회 때 14회 때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다다음 주 목요일에 볼 예정인데 중간고사는 25점짜리로 이제 좀 가볍게 한번 봐보고 그리고 제가 항상 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요. 다 필사과제도 드리고 따라하는 것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지 몇 페이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 드리니까 우선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말고사는 50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누적은 아니고요. 우선 중간고사는 5회 때까지 이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온천반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5회 때까지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공지를 다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이 외에 강의 계획서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 mp3 요 QR 코드입니다.
자, 핸드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이제 MP3에 있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0기 때 또는 1기 때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할 개념을 제가 녹음을 해서 올려두었어요. 그래서 경조는 127개 개념을 올려두었기 때문에 너무 각 잡고 공부하지 마시고 조금 나누셔가지고 틈틈이 이제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에 김유미 노무사라고 치시면은 제 채널이 나오는데 뭐 저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막 조댓구알 뭐 있잖아요. 좋아요, 댓글, 뭐 구독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AI 프로그램을 좀 배워가지고 계속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잘 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머리에 남을 수 있도록 개념을 지금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한 2달 전부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개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이 영상을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이게 시각화되면서도 잘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찾아보시면서 서적도 제가 이제 요약을 해놨거든요. 뭐 예를 들면 노동의 종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스티스라든지 우리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서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경조는 특히 그런 게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더 많이 올려둘 테니까 이것도 짜투리 시간에 가볍게 여러 번 그냥 좀 약간 멍 때리시면서 들으시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요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실 때 사실 뭐 다른 거 보고 싶으시겠지만 약간 좀 참으시고 이런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기 시험이 굉장히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에는 강사의 목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내 지식으로 완전하게 그 지식이 내재화되진 않아요. 탑재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점수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도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지금 이제 몇 가지를 유념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식 축적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3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보나 지식을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긴 알고 그 다음에 비슷한 다른 문제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 지식이 없는데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조급함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막 적용을 하고 문제 풀어보고 싶고 더 막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해보고 싶거든요. 그거는 2, 3단계의 응용이랑 창의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시면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100% 아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 20%는 약간 애매한 거 이런 거 낼 수 있는데 그래도 교수님이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기본기가 탄탄한가 이걸 가지고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구성해내는가 이걸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책이 너무나 지금 두껍잖아요. 그렇죠? 두껍지만 나중에는 나만의 책으로 DIY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그때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하는 거는 제가 사례 문제 같은 거 내드려요. 그리고 중간중간 특히 1기 때 좀 더 다양한 사례들 좀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그때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3단계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까지 우리 시험에서 내진 않아요. 창의성은 사실 박사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다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박사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3단계까지 가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지식 축적 이게 거의 이제 80%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 축적 이게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들리는 소문이 있잖아요. 또는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 도식이 중요하다더라, 학자가 중요하다더라, 연도가 경조에서는 엄청
엄청 중요하다더라. 경조에서 뭐 쓴 사람이 점수가 잘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 중요하긴 한데 자, 주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념입니다. 개념. 그리고 이론 모델, 그리고 학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부수적인 게 더 있어 보이거든요. 있어 보이니까 이제 이것만 외우고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막상 대답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통상 개념이나 모델이나 학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갖춰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보다 보니까 눈에 익은 거예요. 눈에 익어가지고 이것을 쓰는 게 많은 것이지 개념은 약간 키워드도 없고 부실한데 도식만 썼다, 학자만 썼다 그러면 좋은 점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국 우리가 엔드 스테이트로 추구하는 건 맞긴 한데 개념을 알차게 쓰셔야 돼요. 알차게 쓰셔야 그 다음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자 써서 점수 이렇게 나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통상 그런 분들은 이게 디폴트라는 겁니다.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다른 법 과목과 다르게 인사는 휘발성이 진짜 엄청 높고 경조도 마찬가지예요. 경영학 과목이 휘발성이 엄청나게 높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휘발이 될 수 있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과목인데 알고 있다는 느낌을 딱 받기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 객관화로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정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키워드로 현출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뭐 착각하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백지복습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지복습이 뭐죠? 인사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책 다 덮고 똑같이 쓰는 게 백지복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백지복습은 우선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서 오늘 중요한 주제 한 3가지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주제 3가지를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뭐 배웠지? 한번 이제 목차, 주요한 목차 써보시고 키워드 써보시고 말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센텐스를 100% 싱크로율 높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백지복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을 덮고 오늘 공부한 주제 한 3가지 중요한 거 그렇게 보시면은 이게 백지복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되죠. 이게 안 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안 먹고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이것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오픈 카톡방을 이제 개설을 해 두었습니다. 인사랑 똑같아요. 자, 근데 오픈 카톡방은 책 내용에 대한 질문방은 아니니까 질문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용으로 그리고 내가 했다는 어떤 인증용, 강제성 부여용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많이 하시면은 피로도가 쌓일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막 카톡이 너무 많이 올라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은 저한테 따로 나중에 하시고 오픈 카톡방은 한 회차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백지복습한 거 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목차 키워드 정도 그렇게 이제 하신 거 요거 올리는 방입니다. 다만 오늘은 그렇게 올리시면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 즉 내일부터는 요거 플러스 즉 백지복습 플러스 쪽지 시험 본 거 있잖아요. 우리 내일 쪽지 시험 보기 때문에 그거 이제 같이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쓴 거랑 약간 부족한 거 색깔 있는 펜으로 표기를 하신 다음에 백지복습한 거 플러스 쪽지 시험 이렇게 2가지 올리시면 강제성이 우선은 부여가 되고 아까 큰 파도에 같이 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아무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배웠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올리는지 몇 개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인 스터디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스터디원 고를 때 엄선해서 골라야 되거든요. 실력이 너무 처져도 안 돼. 근데 너무 출중해도 안 돼.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사람 참 뭐 좀 내 스타일로 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텐션 올리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픈 카톡방은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찾으시냐면 자, 카톡에 들어오셔가지고 말풍선 여러 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아무렇게나 검색하시고 안 들어가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평일반이 있고 주말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조직을 치시거나 평일반을 치시거나 김유미 노무사를 치시거나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반도 있는데 거긴 다 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마찬가지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여있는 오픈 카톡방에는 투자 권유,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3, 4일 후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데스크에 지금 나 수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비밀번호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되, 자, 7번이 중요합니다. 7번. 자, 영순안에 이제 최종 산출물.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연기 때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제 좋은 공부, 좋은 이제 이론, 좋은 학설, 좋은 이제 다양한 지식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종 산출물 아웃풋이 바로 자, 개념입니다. 개념이랑 이게 대강 뭐 개인 변수 중에 어디 중에 뭐 하나였어. 이렇게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3,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래서 공란으로 나와 있는 개념을 매 시간마다 배우는 내용으로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채워 넣으세요. 그래서 채워 넣으시면서 요 2페이지는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 다 가지고 다니면서 연기 끝날 때까지 심지어는 내년 1기, 2기, 3기 계속 이제 앞에 꽂아두시는 거예요. 꽂아두시면서 틈나는 대로 계속 이제 반복하시면서 바로바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연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죠? 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하시면 시험 보셔서 아실 거예요. 개념을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나머지를 고민을 할 시간이 생기는 것이지 개념에서 시간 계속 흘려보내면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못 써먹습니다. 그래서 개념 바로바로 그냥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영조직 잘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정말 바로바로입니다. 바로바로 꼬박꼬박 특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는 그냥 이해했다. 이제 암기는 1기 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면은 이제 바로 암기에 들어가셔야지 내년도에 할 거 많아요. 노동법도 엄청나고요. 행정쟁성도 엄청나고요. 경조는 더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딱 연기 때 그리고 암기는 1기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신 부분까지는 그래도 바로 정리하고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자,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책에서 발굴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막 중언부언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교수님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겁니다. 몇 개 정도 이제 찾아내셔가지고 이게 이제 정리예요. 정리하고 계속 반복을 하는데 키워드가 뭔지를 알면 그거는 이제 키워드는 웬만하면 답안지에 쓰시고 이걸 이해한 나만의 어떤 생각은 이제 풀어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정리, 반복, 숙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벽돌 깨기 하듯이 정말 한 주제씩 격파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은 꽤 괜찮아요. 그리고 경영조직은 처음에는 이제 심리학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르바이트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이상했는지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했을 때 그 상사가 왜 이상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한 주제별로 오늘은 뭐 지각했다, 내일은 성격한다, 그 다음에는 뭐 가치관한다, 그 다음에 태도한다, 이런 식으로 팍팍팍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의외로 이게 텐션도 붙고 재미있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헨리 포드가 얘기한 명언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일도 작게 나누어서 수행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경영 조직이 어마어마한 양이긴 합니다만 됩니다. 돼요. 제발 저를 좀 믿어보시고 작게 나누어서 미리미리 제발 미리미리 바로바로 그렇게 하시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질문 방법입니다. 질문 방법인데 우선 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 창구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페까지 제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 질문은 메일로, 그리고 이제 짧은 질문 한 3개 정도, 뭐 요 정도 되는 3개 이하 질문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보다는 카톡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되 카톡 질문 시간은 해 떠 있을 때. 뭐 물론 이제 약간 해가 진 시간도 괜찮긴 한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사이클이 바뀌면서 밤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느냐, 밤 1시, 2시 막 이렇게 이제 보내시는 분들은 너무 쓸데없는 부분까지 매몰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웬만하면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그렇게 보내시고, 이메일은 그냥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길기 때문에 회신 기간이 길어요. 이메일을 한 일주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린다라고 보시고, 카톡은 한 3, 4일인데 가끔 이제 시험을 본다거나, 즉 뭐 중간고사를 보면 이제 막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래서 막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많고, 또 기말고사를 보면 막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몇백 개씩 폭주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뒤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 한 4일이 지났는데 카톡이 안 오면은 그냥 복사 꾹 누르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최대한 이제 바로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노무사 카페에 김유미 노무사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카톡이 안 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거기 제 스케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냥 다시 직접 복사해가지고 꾹 누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이 여러 개일 때는 이제 마찬가지 하나씩 보내지 마시고 모아서 이제 보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카톡이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개씩 이렇게 하시기보다 쭉 한번 진득하게 오늘 자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요거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필기장에 좀 써두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내시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거는 뭔 얘기인지 알겠다.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하나씩 이제 나누어서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보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실력이 향상되고 좋은 지식 얻어 가시려면 질문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안 와닿습니다. 이게 뭔지요. 그래서 저도 안 와닿아요. 질문이 무엇인지 저도 이제 뭘 구체적으로 딱 알아야,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뭔가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냥 저 이 주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좋은 답변이 가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문구를 봤는데 이 페이지에 어디를 보면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저는 다르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경영조직이니까 이론이니까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질문하셔야지 저 이 실험 안 와닿아요 라고 하면 이 실험에 뭐가 안 와닿는 건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좀 여러분들이 사진도 첨부하고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그래야 얻어가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려요. 그리고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름을 계속 밝혀야 하느냐. 뭐 밝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밝히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연기, 실강, 뭐를 지금 듣고 있는 땡땡땡 누구라고 합니다. 라고 처음에 밝히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셔야 제가 이제 뭘 기억을 하냐면 이분이 예전에 뭐를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연동이 돼서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선은 질문 양식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뭘 보시냐면 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사랑 다르게 경조는 더 심플합니다. 인사는 사실 중간에 박스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애매한데?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은 요 지금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그 편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린다 라고 하는데 무조건 경조는 똑같습니다. 그냥 1편 다음에 로마자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다음에 쌍괄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로마자가 대문자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가 중문자 중목차 그리고 쌍괄호가 소목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 형광펜으로 칠하신 다음에 보시면 되는데 아시죠? 형광펜은 예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목차간의 이제 레벨 위상을 보기 위함이고 자 이렇게 해두면 뭐가 좋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공부하신 것을 본격 막 드립하기 전에 대목차 중목차만 먼저 보는 겁니다.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실 때 본격 외우겠어 이게 아니라 대목차 중목차만 이 색깔 칠한 다음에 요것만 빠르게 보는 거야. 오늘 전체적으로 요거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체계가 금방 잡혀요. 그래서 요 체계 파악을 위해서 목차간 위상을 이제 다르게 구분해서 카테고리를 잘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경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걸 잘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중에 제가 일기 때 그때는 이제 뭘 주문하냐면 개념에 있어서는 지금은 형광펜은 아니고 연필 있잖아요. 연필로 이거 키워드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뭐 동그라미나 아니면 밑줄 정도 이렇게 쳐 두신 다음에 일기 때 봐도 이게 확실해요. 확실하면 이제 그때 키워드에는 형광펜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죠. 근데 일기 때 보면 내가 왜 이런 데다가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지금부터 개념에는 막 형광펜 엄청 칠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그 내용에는 연필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중요한 학자입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되는 학자예요. 이건 정말 완전 시그니처예요. 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학자도 색깔을 나중에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하셔가지고 형광펜 칠하시면 학자만 볼 수 있어요. 가볍게 오늘 학자 한번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학자만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그러고 싶진 않으시겠지만 오늘 학자만 한번 가볍게 보는 거야.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대략적인 제가 연도도 좀 알려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도도 이제 나중에 일기 때 하시면은 대략적인 연도만 한번 1시간 동안 좀 훑어볼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연기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하려면 이제 지칩니다. 번아웃 와요. 그래서 우선 대중 소목차 이렇게만 하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3번 경영조직 주요 저서간 목차 체계 비교라고 하는 이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우선 경영조직이라고 하는 이 과목은 정식으로 존재하는 학문 명칭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편의상 기업 조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이론들을 구성원 행동 그리고 집단의 어떤 역학 그리고 조직 전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경영조직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고 원래 이제 학부에서는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미시라고 하는 게 이제 부분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별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성격이나 뭐 가치관이나 지각이나 동기부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게 미시조직론이라고 불리우는데 통상 이것을
조직행동론 또는 조직행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 그리고 로빈스라고 하는 미국 교과서 이렇게 있는데 다 조직행동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죠. 그죠? 조직행동입니다. 그래서 개별 구성원이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성과로 이어지고 이런 이제 역학 관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인데, 자, 인사는 사실 메인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 그리고 3인공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학부에서는 이 경영조직 관련해 가지고는 메인 교과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대부분은 프린트물로 진행이 돼요. 교수님들이 프린트물을 이제 업로드를 해주면 그걸 이제 공부를 하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팀플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팀플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몇몇 분들이 이제 경영학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좀 웃으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메인으로 정말 딱 보는 그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예요. 그래서 백기복 교수님은 이제 국민대 교수님인데 정년퇴직을 거의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왕고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고참.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백기복 교수님인데 한번 큰 책에만 보시면, 자, 제1부의 개요는 뭐죠?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직행동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제2부가 개인 차원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레벨이라고 하는 개인의 차원을 이제 분석 수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성원 개별 행동을 나타내주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능력, 성격, 그리고 동기부여, 학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를 보시면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이제 그룹, 그죠? 그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2명 이상이 단위를 형성을 해서 모여 있는데, 이때 이제 뭐 생기죠? 갈등 생기고 리더십 생기고 여기서 권력 생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는 게 3부입니다. 자, 그다음에 4부의 조직 차원 연구에서 완전히 이제 큰 측면에서 그 조직 이론이나 이런 것들 다루고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적습니다.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는 미시조직론으로 개별 구성원 1명 또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2인 이상의 단위로 팀이나 집단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박경규 교수님 교과서도 개괄적인 부분,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파트 2가 개인에 해당이 되는 거, 파트 3가 집단에 해당이 되는 거, 그리고 약간 지금 또 들어가 있는 게 조직 파트에서 이제 본인의 그 관심사, 선호도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로빈스라고 하는, 자, 미국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개괄적인 거, 개인적인 거, 집단적인 거, 조직적인 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책 굵기는 사실 미국 교과서가 가장 두꺼워요. 제 책보다 더 두꺼울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의 이 정도 되긴 하는데 그림도 굉장히 많고 이제 사례가 많이 실려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번역체가 좀 심하긴 해요. 여러 교수님들이 이것을 담당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수동태 번역 이런 방식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거슬리는 분들이 많다고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요렇게 이제 체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이 밑에도 한번 보시고 엄청 많죠, 그렇죠? 임창희 교수님뿐만 아니라 김성국 교수님, 이학종 교수님, 신유근 교수님, 이인석 교수님 등등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거의 다루고 있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거시조직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이제 넘겨보시면은 거시조직론이 있습니다. 조직을 이제 거시적으로 한마디로 조감도로 파악을 해서 위에서 내려다본다. 위에서 거대한 조직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구조나 형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기업의 풍토나 문화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게 거시조직론입니다. 그래서 거시조직론은 아까 이제 개별 구성원 한두 명이 아니고
이 개별 구성원이 모여있는 부서들이 지금 여러 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 단위가 크고 이제 통합적인 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거시조직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봅니다. 가장 이제 학부에서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가장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도 마찬가지 개괄이에요. 개괄적인 거. 자, 그 다음에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전략은 무엇이고 전략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 조직 구조의 기초적인 내용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에 뭐가 있는지, 즉 환경적인 거.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렇죠? 7장이랑 9장은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고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윤리경영에 대한 게 바로 7장, 그리고 9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직 구조나 조직 운영 방식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트렌디한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7장이랑 9장은 개정이 되면서 좀 더 추가된 내용이고 굉장히 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클래식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기술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화에 대한 부분, 혁신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이제 있고 13장, 14장은 사실 거시조직론은 아니고 미시조직론에 해당이 되는 건데 똑같습니다. 교수님들은 어떤 사람? 개미 다리의 털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만 책을 구성하는 것이지 내 관심이 아니면 그냥 빼버려요. 근데 이 교수님들도 우리는 지금 거시조직론의 대부분을 다루지만 그래도 미시조직론에서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의사결정이나 갈등,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백기복 교수님도 자, 미시조직론을 다루지만 거시조직론에서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꼭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문화랑 혁신 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김인수 교수님 교과서도 있는데 이 이제 틀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거, 그 다음에 환경, 기술, 그리고 조직 구조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글로벌화, 그리고 혁신이나 조직, 그리고 조직 문화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볼 수 없어요. 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7년 걸려요.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7년 걸린다. 7년. 이 노무사 공부 7년을 하게 되면은 성격 나빠지고 안 좋아져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OT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영조직론 과목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주요 교과서, 목차 책에 비교해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파트라는 거예요. 두 가지 파트. 아까 전반부에 있었던 조직행동론이랑 그 다음에 뒷면에 있었던 조직론 또는 조직구조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행동론은 뭘 연구를 하는 거냐면 개별 구성원, 그죠? 개별 구성원들의 태도, 가치관, 성격, 행동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동기부여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한 명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여기에서 두 명이 모여서 팀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팀 또는 그룹 이라고 하는 집단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어떻죠? 태도, 가치관, 성격, 행동, 동기부여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느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신분상 서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위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권력의 유무 이런 것들 발생하게 되고 권력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 권력, 의사결정 즉 판단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의사결정.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게 바로 미시조직론이라고 불리우는 조직행동론입니다. OB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Organizational Behavior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조직론 또는 조직구조론 또는 거시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구성원들의 뭐 짜잘짜잘한 성격, 가치 이런 거 다루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위에서 아까 조망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조망을 하면서 조직 형태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조직 변화와 개발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와 있냐면 대규모 기업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히 대규모 기업일수록 경로 의존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 우리 기업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혁신에 둔감해지게 되는데 자 변화와 혁신에 둔감해지게 되면 결국 쇠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특히 기업이 커지게 되면 변화 또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투자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개발 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야 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문화도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사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풍토와 문화 그리고 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윤리 경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어떻게 이제 조직 구조를 형성하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게 바로 거시 조직론입니다. 그래서 OT라고 하는 게 이제 조직 이론이긴 한데 다른 이제 조직 구조론이랑 다른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냥 OT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조직론의 두 가지는 결국 OB 플러스 OT라는 거 OB, O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좀 묘사를 한번 해보면 어떤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여기 뭐 부모님에 해당이 되는 어떤 남성, 어떤 여성, 그리고 자녀에 해당이 되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아동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할까를 연구를 하는 게 미시조직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저런 행동을 하지? 이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미시조직론이고 자, 집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금 방의 형태는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 자, 저녁 식사는 언제 하며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지금 원활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거시조직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왜 그런지 이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심리학이 기반이 되는 거죠. 심리학이나 문화인류학 같은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물론 정치학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가미가 되는데 조직 이론을 왜 이제 좀 더 크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나 형태나 분위기나 풍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조직구조론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조직행동론을 우리가 격파를 하고 요거 이제 격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직론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 거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편은 개괄이에요. 개괄. 일반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2편이 개인 수준입니다. 2편이 이제 개인 수준을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3편이 집단이에요. 3편이 이제 집단. 자, 그리고 4편이 가장 범위가 넓은 조직.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2편까지는 수월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3편도 이제 어느 정도는 저런 어떤 그 맥락이 있구나, 저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넘어가는데 조직 수준은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예시를 최대한 좀 많이 들어드릴 테니까 상상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념적인 개념이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허상이 많기 때문에 조직 수준은 어느 정도는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이 부분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예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기업들이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좀 보게 될 텐데 이거는 뭐냐면 프린트에는 없어요. 다만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자, 제가 우선 페이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33페이지. 33페이지부터 먼저 펼쳐보시면 개인 수준에 있어서 자, 기술, 설명 예측, 변화 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우선은 경영조직 또는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과학활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학활동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현상을 알아보고 우선은 현상이 어떤지를 우선은 진단을 해본다는 겁니다. 인식 진단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써본다는 거예요. 기술을 해보고 자, 왜 그럴까? 에 대한 인과관계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자, 그러면 앞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활동들을 모두 합해서 종합적인 과학활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단계가 박스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describe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있는 현실 그대로를 묘사해서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는 현실 그대로를 묘사해서 기록을 한다. 자, 기록을 한 다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유추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할 때, 자, 인과관계를 유추해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원인이고 이게 결과겠구나라고 유추를 해 보는 게 바로 설명 예측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활동이 있는데 이게 원인은 이었겠구나. 그리고 결과는 이게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해 보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바라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노동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근로자의 빙의를 해서 이제 근로자의 어떤 그 근로조건 유지 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이건 이제 노동법적 마인드고요. 경영학은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화 통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수준에서 이것을 다루는 변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 레벨에서 뭐가 있느냐? 지금 33페이지에 보시는 이 표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개인차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차. 이거는 현상을 그냥 지금 묘사한 거죠. 그죠? 다 다르더라. 사람이 다 똑같지 않더라. 다르더라. 자, 그리고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즉,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각한 세계 그 자체를 받아들이더라. 즉, 현실 100%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석한 만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하더라. 라고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에 해당돼요. 자, 근데 왜 그럴까? 자, 이게 이제 인과관계죠. 왜 그럴까? 자, 그 부분은 이제 성격이 달라서 그래. 그렇죠?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신념입니다. 신념이 달라서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호의적인 그리고 비호의적인 그 반응, 태도가 달라서 그래. 한마디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생각 또는 이제 싫어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태도로 드러나서 달라서 그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그때그때 감정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달라서 그래. 그리고 동기부여의 정도나 강도가 달라서 그래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게 개인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 이제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학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 설명 예측 변수를 다 나열해 보시오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오히려 엄청 어떻게 묻냐면 구체적으로 성격 중에 뭘 써보시오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성격이라고 하면 아 이건 개인 변수예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격인데 조직 변수일 리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벨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높여가지고 집단 수준의 레벨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게 바로 2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매 챕터마다, 매 장마다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우리가 뭘 배우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바로 모든 장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단 수준을 보시면 되는데, 자, 집단과 팀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게 이제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그룹과 팀이라고 하는 게 약간 다른 차이가 있거든요. 뭐냐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또는 3보다 약간 더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집단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 2명 이상이 서로 집단의 멤버임을 인식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게 집단인데 팀은 뭐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보다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엄청 크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크다는 겁니다. 이때 1 더하기 1 더하기 1 구성원의 역량이 같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완전 시너지 효과가 증폭된다는 거. 이게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 라고 아는 게 바로 기술 파트입니다. 자, 근데 이제 2명 이상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 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죠? 일반적인 현상, 그리고 본능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대립, 다툼, 적대감이 일어난다는 이 부분.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까? 그리고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하는 협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은 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둘 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라고 하는 부분. 자, 그다음에 여러 명이 모여 있게 되면 이 안에서도 힘의 격차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권력을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고 왜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권력을 활용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는 거, 이게 이제 조직 정치인데 이러한 이제 현상도 나타나긴 한데 물론 이걸 기술로 볼 수는 있긴 하지만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힘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왜 힘을 활용을 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게 되는지, 이건 이제 왜에 대한 거예요. 인과관계를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집단의 성과가 추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한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만들 수가 있고, 자, 영향력을 잘 행사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구성원들을 잘 조정할 수 있고, 자, 이 가운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판단하는 게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변화 통제 변수에 해당이 되는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의사결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 조직의 의사결정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개인 분석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보진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 통합된 의사결정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개인 의사결정 따로 있고요. 집단 의사결정 따로 있고 조직의 의사결정 따로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냥 한꺼번에 공부를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겨보시느냐. 자, 511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511페이지. 511페이지 넘겨보시면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이론은 결국 자, 최근에 많은 이론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는 있는데 인사관리 시간에도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생존하기 위한 그 방식으로의 산물로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살아남는 데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이론은 왜가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생존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서의 산물을 접근을 하고 그냥 기록을 한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자, 그다음에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서들이 이제 더 모여 있으면서 거대한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사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왜라고 할 수 있는 인과관계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요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배우지는 않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다. 그리고 현대의 조직 구조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그런 구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 혼합형으로 있어요. 다 혼합형으로 있다. 순수한 조직 구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공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조직 풍토, 사풍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 풍토, 분위기에 대한 거. 그리고 최근에는 자, 풍토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나 CSR과 같은 이런 개념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당위성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파트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있고 하는 게 옳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예측 파트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 통제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된다? 자,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알아? 지금까지 했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이런 방식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인지, 즉 변화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제 혁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혁신이 왜 필요한지, 근데 왜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지, 혁신에 대한 저항 이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저항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돼요. 교육훈련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순서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이 안에서 또 이 안에서 그 다음에 이걸 쓰시오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조직 파트에서 기술에 해당이 된다 또는 변화 통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괄이고 우리는 15분 쉬고 바로 1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